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성캐드 정스입니다. 오늘은 동력 전자장치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본체를 도면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동력 전자장치의 도면은 보시는 도면을 통해서 설명드릴 것이며, 실제 자료 통하여 측정 작업을 해야 되지만 해당 도면에 작업한 답지를 보고 참고해서 작업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도면을 제공받으면 먼저 캐드 프로그램과 인벤더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KS 규격집을 통해 도면에 적용되어 있는 규격품의 정보들을 찾아 적어두는데, 첫 번째로 베어링은 베어링의 규격이 6003을 볼 수 있고, KS 규격집을 찾아 들어가면 6003에 큰 지름은 35고 안 지름은 17이며 폭은 10을 알 수 있고, 도면의 기입 후 두 번째로 베어링이 안 지름 17mm를 기준으로 스냅링의 규격을 찾아 들어가면 축용 멈춤링에 축시수 D1이 17이고 D2 16.2와 M 1.15의 내용과 공차까지 도면에 기입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OLC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그리스 니플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KS 규격에서는 그리스형 G계열을 사용하며, 왼쪽 OLC부터 찾아보면 OLC 삽입부의 축지름이 20이고 호칭지름 20에 맞는 외경을 보면 두 개가 나오는데, 외경 부분은 도면에서 자로 측정해서 가장 근사치 값을 적용하고, 폭 B도 도면에서 자로 측정하여 가장 근사치에 해당 규격을 적용한 후 도면에 기입해주고, 오른쪽 OLC도 마찬가지로 축지름은 14이고 외경은 자로 측정 후 적용하고, 폭 B도 자로 측정하고 결정 후 도면에 기입해줍니다. 네 번째로 키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는데, 도면에서 왼쪽 키가 적용되어 있는 축의 지름은 17이고 오른쪽 키가 적용되어 있는 축의 지름은 13이기 때문에 KS 규격집을 찾아보면 적용하는 축지름을 12조가 17 이하 부분을 적용하여 T1에는 3에 T2에는 2.3을 적용하고 폭 B5를 찾아서 적용되는 공차값을 포함하여 도면에 같이 기입해줍니다. 그 다음에 V베트 플리는 중심거리를 자로 측정하면 62가 나오는데, KS 규격집에서 V베트 플리에 들어가면 M형에서 50 이상 71 이하 부분의 첫 번째 규격을 적용하여 각도는 34고 LGL은 8이며 K는 2.7, KGL은 6.3을 적용하고, 각도의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이며 K의 공차는 플러스 0.2의 제로를 라운드 값들과 같이 도면에 기입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 니플 같은 경우에는 KS 규격집을 찾아보면 두 개의 형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무조건 A-M6F를 적용하여 M6의 피치 0.75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규격품을 찾아 도면에 적어두고 오토캐드 화면으로 넘어와서 기본적인 문자 설정을 하고 치수 설정까지 하면 도면 영역을 작업합니다. 도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출제 기준을 보면 2D 작업도 A2 용지를 사용하고 3D 작업도 A2 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A2 용지를 기준으로 작업하면 되고, 출제 기준서를 보면
A2 용지 사이즈와 표제란이 친절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고, 출제 기준대로 A2 용지를 작업하면 REC를 누르고 엔터 후 0,0에 594,420을 입력 후 도면 영역이 만들어지면 중심 마크의 거리만큼 옵셋으로 띄워주고 라인으로 중심 마크 선을 만들어주고 트림으로 정리 후 재단 마크를 만들어주고 불필요한 선을 정리하면 A2 용지의 도면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그 후 출제 기준에 따라 표제란을 만들어주고 출제 기준에 따른 각 부분의 명칭을 넣어줍니다. 표제란까지 포함하여 도면 영역을 만들었으면 저장 후 인벤트 화면으로 넘어와서 새로 만들기에 부품들을 열고 본체 모델링을 작업합니다. 본체 도면에서 기준이 되는 정면도를 스케치로 작업하기 위해 검색기 창에서 원점에 XZ 평면을 클릭 후 스케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사각 베이스 사각형을 그린 다음 원점으로부터 치수 구속을 줘서 센터에 작업합니다. 원점에서 두 개의 축선을 만든 다음 선택해서 구성선으로 변경해주고 바닥에서 가로축까지 치수를 기입 후 중심거리 치수 58을 기입해줍니다. 그리고 중심축 부분에 사각형을 만들고 치수 구속으로 52의 79짜리 치수를 가로 중심축에서 적용해주고 가로 중심축을 선택 후 중심선으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베어링이 조립되는 안쪽 부분의 형상들을 임의의 사각형으로 만들어주고 트림으로 정리 후 중심선을 기준으로 치수 구속을 해주고 세로 중심축도 중심선으로 변경해줍니다. 그 후 그리스 니플 자리에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18의 3의 치수를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치수 구속을 해주고 튀어나온 부분을 동일선상에 구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나간 후 돌출로 작업한 스케치에서 바닥 베이스를 대칭으로 길이가 80만큼 돌출해주고 검색기 창에서 작업한 픽체의 스케치를 우클릭 후 가시선을 켜주고 회전으로 52의 79짜리 스케치를 중심축을 잡고 회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 니플 자리도 회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검색기 창에서 해당 스케치의 가시성을 다시 해줍니다. 그 후 리브를 작업하기 위해 바닥 베이스 윗면을 클릭하고 스케치에 들어가서
F7번을 누른 후 리브 치수를 참고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사각형 두 개를 만들고 원점에서 리브 치수를 기입해 줍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정리해주고 나서 도면에서 바닥에 고정하기 위한 장공 구멍을 작업해줍니다. 장공 한 개를 만들어서 치수 구석을 주고 원점을 기준으로 중심선을 만들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하 대칭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나가서 돌출로 리브 부분의 영역을 선택하고 범위에서 지정면을 클릭 후 원기둥 면까지 돌출해주고 가시성으로 스케치를 불러와서 장공 4개를 돌출로 탈취팝하여 제거해주고 해당 스케치는 다시 가시성해줍니다. 그리고 커버가 조립되는 탭 부분에 작업을 할 건데 탭이 들어가는 측면도를 클릭 후 스케치에 들어가서 점을 클릭하고 중심점을 기준으로 점을 찍은 후 치수 구석으로 탭의 조심거리 치수 42를 기입하고 스케치에 나가서 구멍을 클릭하고 도면에 적용되어 있는 N3 탭을 설정 후 확인을 눌러 적용해줍니다. 그리고 원형 패턴으로 구멍 피치를 선택하고 나서 회전축을 잡고 도면에 지시된 수량만큼 만들어주고 대칭을 클릭 후 원형 패턴 피치를 선택하고 대칭 평면은 원점의 YZ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멍에 들어가서 그리스 니플 자리에 동심으로 자리를 잡아주고 접촉 공간을 이용해서 도면에 기입된 치수에 맞게 설정해주고 확인을 눌러 작업해줍니다. 그 후 마무리로 기본 라운드 및 기본 못따기를 작업해주면 되는데 리브에 라운드를 넣을 때는 우선적으로 기둥 모서리부터 순차적으로 라운드를 넣어주고 테두리 모서리를 적용해야 형상이 바르게 나오지만 만약 라운드 순서를 잘못 넣게 되면 라운드가 깨짐으로써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닥 베이스의 4군데 꼭지점 부분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베이스의 측면도부터 구멍의 중심까지 거리를 자루 측정 후 그대로 목깎이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면서 빠진 기본 라운드를 적용해 주십시오. 또한 베어링 부분에는 규격 라운드를 적용해 주고, 조립되는 구멍 부분에는 기본 못딱 1을 적용해 주면 본체 모델링이 마무리되고, 저장 후 새로 만들기에서 도면을 더블클릭 후 도면 영역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인벤터는 투상도 작업을 할 때 보시는 것과 같이 일가법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관리에 스타일 편집기에 들어가서 기본 표준에 뷰 기본 설정이 들어가면 일가법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삼가법으로 변경하고 나서 종료를 누르고 얘를 누른 후 작업해야 보시는 것과 같이 삼가법으로 투상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자원을 클릭 후 시트 형식에서 A2 사이즈를 더블 클릭 후 확인을 누르면 용지 사이즈가 변경되며 검색기 창에 보면 시트 1과 시트 2가 있는데, 시트 1을 선택하고 우클릭 후 시트 삭제를 클릭하여 확인을 누르고 삭제해주면 자동으로 시트 2가 시트 1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시트 1에 플러스를 눌러주고 디폴트 보드의 기본 윤곽선과 ISO의 표제란 선택 후 우클릭해서 삭제하고 시트 1번을 클릭 후 스케치에 들어가서 오토캐드에서 작업했던 도면 영역을 복사 후 인벤터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중심 영역이 나타나는데, 영역의 꼭지점을 시트의 꼭지점 쪽으로 클릭하여 붙여넣기 후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서 나가면 도면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그 후 뷰 배치의 기준에서 기존 파일 찾기를 클릭 후 작업한 본체를 불러오면 뷰 화면으로 나타나는데, 나타난 뷰를 클릭 후 도면 영역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뷰박스로 정면도를 선정 후 가장 기본적인 좌우 투상도와 상하 투상도를 만든 후 확인을 누르고 작성해서 단면을 클릭 후 좌측면도 영역을 클릭하고 중심점을 기준으로 전단면도를 한 개 만들어주고 단면을 클릭 후 정면도의 영역을 클릭하고 리브의 단면을 보여주는 평면도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석에서 중심선을 선택 후 정면도의 기준을 간단하게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뷰 배치에서 투영을 누른 후 정면도를 클릭하고 정면도 기준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등각 투상도 두 개를 만들어주고 도면 영역에 넣어준 후 더블 클릭해서 음영 처리해줍니다. 도면 영역에서 투상도 작업까지 다 했으면 메뉴 브라우저에서 내보내기를 보면 DWG 내보내기가 있고, 클릭 후 파일 형식을 CAD로 변경 후 저장을 누르면 해당 폴더에 작업물이 저장이 되고 작업한 파일에 들어가서 작업한 투상도를 복사 후 작업한 도면 영역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설정이 들어와서 출제 기준에 맞게 설정을 변경하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 후 윤곽선을 만들어서 하늘색으로 적용하고 중심선은 선 종류에 들어가서 센터로 변경해주고 숨은 선도 히든으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도면 영역의 레이어를 설정해줍니다. 불러온 투상도로 작업할 때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정면도와 우측면도 평면도를 가지고 작업하며 세 가지 투상도로 설명이 안 될 시에는 다른 투상도를 추가하여 설명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 투상도만 남기고 좌측면도와 저면도는 삭제해주고 평면도도 리브까지 표시해주는 단면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 평면도를 지우고 단면된 투상도를 남깁니다. 그 후 정면도에서 제공받은 도면과 비슷하게 파단선을 만들어주고 작업한 파단선을 전단면도와 투상도에 똑같이 붙여놓고 전단면도 된 투상도에 해칭을 지운 후 기준이 되는 정면도에는 파단선 위로 삭제해주고 단면이 된 정면도에는 파단선 아래로 지워준 후 단면된 정면도를 선택하고 무브를 누른 후 파단선의 꼭지점부터 기준이 되는 정면도의 파단선 꼭지점까지 이동시켜주고 생략된 리브를 표시해줍니다. 그 후 투상도에 단면 표시를 해주는데 단면된 부위에 중심선을 만들어주고 중심선 끝부분에 지지선을 만든 후 임의의 치수를 하나 만들고 치수 편집에 들어가서 기존 치수는 지우고 글자 크기 5로 변경 후 알파벳 A를 쓰고 치수 편집에 나갑니다. 그 후 치수를 분해하고 알파벳 A만 무브로 지지선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복사 후 반대편에 똑같이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글자만 복사해서 단면된 부분에 붙여넣고 문자 편집으로 단면 A-A를 표시 후 빠진 중심선들을 표시해줍니다.
중심선을 다 넣었으면 우측면도와 평면도는 대칭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안쪽을 지워주고 중심선의 양 끝점을 6mm씩 늘려준 후 보시는 것과 같이 대칭 표시를 해주면 투상도 작업은 끝입니다.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은 정면도에서 중심 쪽 부분에 외형 치수를 넣어주고 깊이 치수를 넣어준 후 그리스 니플 자리의 치수와 위치 치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를 넣어주고 바닥 베이스에 폭을 넣어준 후 측면도로 넘어가서 중심거리 치수를 넣어주고 탭의 치수를 지지선을 뽑아서 크기를 넣어주고 탭의 중심거리 치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평면도로 넘어가서 바닥 부분에 크기 치수를 넣어주고 장공 부분의 크기 치수와 위치 치수를 넣어주고 리브 부분에 치수를 넣어준 후 평면도는 대칭된 상태이기 때문에
컨트롤 1번을 누르고 한쪽 치수들을 억제해줍니다. 그 후 딥 에디트에 들어가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퍼센트 C를 누른 다음 좌클릭 후 지름 기호가 들어갈 치수를 전체 선택하고 엔터 후 파일 기호를 일괄적으로 전체 적용해줍니다. 그리고 규격품에 적용된 치수를 기입해주고 공차를 기입하면 되는데 먼저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중심거리 허용차를 중심거리 치수에 적용해주고 베어링과 커버가 조립되는 35파이에 끼워 맞춘 공차 H7을 넣어준 후 조립 공차를 적용하여 베어링이 조립되는 깊이에 플러스 100분의 5에 플러스 100분의 3 공차를 적용해주고 두 개의 커버가 조립되는 전체 길이 79에 마이너스 100분의 3에 마이너스 100분의 5 공차를 적용해줍니다. 그리고 표면 거치기를 적용하여 바닥면에는 X 거치기를 적용해주고 끼워 맞춤이 들어간 치수에는 Y 거치기를 적용해주며 커버가 조립되는 양쪽 면에도 X 거치기를 적용해주고 장공부와 30파이 홀에는 W 거치기를 적용해주면 표면 거치기도 끝입니다. 그리고 기아공차를 적용해주는데 바닥면에 데이터를 잡고 데이터 메일을 기준으로 베어링이 조립되는 부분에 평행도를 적용해주고 A 기준 평행도에서 데이터를 추가하여 명칭을 B로 바꾸고 반대편 베어링 쪽에 동심도를 적용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메일을 기준으로 커버가 조립된 양쪽 면에
직각도로 적용해주면 기아 홍차도 끝입니다. 그 후 단면대 부분에 해칭을 넣어주면 본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동력 전자장치에서 관련된 본체에 들어가는 치수부터 공차, 거치기, 기아 홍차의 틀은 모두 비슷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 틀을 기억해서 작업하면 보다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력 전자장치의 본체를 도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면으로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작업한 영상을 참고해서 연습을 하면 보다 쉽게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